꼴값 떨지 마.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애, 사랑은 케바케 반드시 뽀록이 납니다. 짠! 네, 안녕하세요. 은영입니다. 뿅뿅. 오늘은요, 연애 요정입니다. 뾰로로로. 젊은 청년분들 저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애프터 서비스 버전으로 연애 톡강. 우리 연애가 달라졌어요. 뾰로로로. 짜잔. 하하. 2021학년도 연애 톡강 중간 평가 문제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1번. 다음 하이라이트 친 부분에 선호가 뭐라고 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을까? 근데 왜 광현 씨만 만났다고 했는데? 당연히 만난 거니까 미나는 밥도 안 먹고 갔어. 그래도 결국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은 아니지. 거짓말이지. 아니 나는 네가 나를 왜 이렇게 못 믿는지 진짜 모르겠어. 내가 뭐 그 정도로 믿음을 못 줬는지. 내가 미나 씨 때문에 여러 번 스트레스 받은 거 알았잖아. 사실 알아서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친구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너 미나한테만 예민하잖아. 여기서 나오는 답을 완전한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케바케. 보기를 볼까요? A. 그래, 내가 죽을 죄를 졌어. B잖아. B. 그랬구나. 우리 다정이가 스트레스가 심했구나. 자칫 잘못하면 약간 비웃는 것처럼 들려요. 다정이가 스트레스가 심했구나. 다정이가 스트레스가 심했구나. 이러면 조금 또 C. 당장 미나랑 절교할게. 안 할 거잖아요. 미나는 선호한테 있어서 오래된 친구예요. 일단 선호는 미나랑 당장 절교할 마음 없어요. 안 할 거잖아.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honesty is the best way. 진솔한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 문제를 살짝 덮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뽀록이 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죠? 답이. 자, D. 너가 신경 쓸까봐 그런 건데 내 생각이 짧았네. 약간 좀 답에 가까울 것 같아요. 다정이는 선호한테 무엇을 바랬을까요? 너가 미나라는 친구랑 아무 사이 아닌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신경 쓰고 있다면 다정아, 네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이걸 듣고 싶은 거거든요. 2. 감정 좀 가라앉히고 내일 이야기하자. 이건 좀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요, 첫째, 회피한다고 느껴요. 지금 다정이가 말하는 거는 계속 나는 마음이 불편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호가 나중에 얘기하자, 이거는 너무 결이 안 맞죠. 그래서 인지와 감정은 다른 겁니다. 연애를 할 때는 감정의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생각의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잘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A와 C와 E는 일단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B와 B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너의 마음을 내가 사실은 고려해서 그런 건데 근데 네 마음을 충분히 몰랐던 내가 좀 짧았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B. 2번. 다음 하이라이트 친 부분에 다정이가 뭐라고 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을까? 근데 넌 거짓말할 정도로 나보다 그렇게 친구가 중요해?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해? 다정아, 너 이럴 때마다 솔직히 지쳐. 지쳐? 네가 지금? 그래, 그럼 헤어지자. 2번 문제입니다. A. 너만 지쳐? 나도 지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는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조금은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존적 욕구라고 합니다. 너가 지쳐? 야, 나도 지쳤거든 할 때는 비중이 내가 조금 더 많은 거예요. 헤어질 게 아니라면 비중을 상대한테 조금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A처럼 말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B. 지치면 힘내. 화이팅. 이거는 사오정. 상대의 마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애인이나 배우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C.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것도 약간 뉘앙스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자, D. 헤어지자는 말이야? 나한텐 그렇게 들리는데? 이거는 몇 단계를 앞서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표현한 것을 내 방식과 내 스타일에 안 맞아도 그냥 잘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이 감정적 표현을 딱 맞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거는 상대한테 지나치게 과도하게 마음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선호야, 우리 지금 만나서 풀까? 이것도 꼭 나쁜 건 아닌데 약간 사오정의 동생 같죠? 핀트가 좀 안 맞는 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거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리스펙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럼 내가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주면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답은 C. 딩동 딩동댕.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헤어졌는데 같이 일하게 된 상황. 다시 친구로 지내자는 구남친. 다정이가 뭐라고 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을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너 좀 잔인하고 이기적이야, 알아? 우리 친구로 시작했었고 연인이 됐다가 지금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됐지만 난 아직도 너 좋아하고 존경해. 굳이 좋은 마음 다 버리고 서로 차단하고 미워해야 돼? 넌 그게 지금 배려고 쿨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너 그냥 네 마음 편하자고 그런 거잖아. A 문항입니다. 그렇게 좋으면 다시 만나든가. 일단 좀 퀘스천 물음표 해놓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B. 선호야 꼴값 떨지 마. 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물론 좀 싫을 수도 있지만 꼴값 뭐 이런 말을 쓰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죠. 남녀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꼭 피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너는 맨날 꼭 또 언제나 집착 또는 협박, 감시, 네가 뭐 통제하려 들어 이런 표현들은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맞습니다. 꼴값은 좀 그렇죠. 땡. 자, C.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아. 난 시간이 필요해. 마음이 좀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뭐 사귀자는 것도 아닌데 뭐 또 왜 고민하지? 이렇게 또 선호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처럼 같은 말에 사람은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것도 좀 퀘스천. D. 나는 너가 불편해. 이것도 꼭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싫을 때는 그건 좀 불편해. 이렇게 표현하는 건 나쁘진 않거든요. 이거 좀 애매하네. 이거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 이거. 자, 2. 미워할 필요도 없지만 다시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잖아. 분명한 건 B가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이건 답이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현명한 답은 다정이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 맞는 답을 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연애, 사랑은 일단 정답이 없습니다.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이 묘미죠. 가능한데요. 친구 사이를 유지하려면요. 언제나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동성 친구도요. 매일 만나진 않아요. 자꾸 보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냥 단순한 남사친, 여사친의 경계를 좀 넘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잘못하면 위장 남사친, 위장 여사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말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이 가까운 관계인 사람은 논리적 관계이기보다는 감정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정도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연인이 생기면 여사친, 남사친을 만나는 횟수를 좀 줄인다든가 모임이 만들어지면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변화를 가져오고 이 정도를 연인한테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인도 마찬가지인 게 너무 독점하려고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믿음과 신뢰를 갖고 해야지만 유지가 되는 게 연애인 것 같습니다. 이게요, 마음의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지옥. 일단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헤어졌어요. 헤어진 연인이 뭐 좋지도 않아요. 헤어진 거 잘 됐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도 SNS나 이걸 자꾸 궁금해할 때는 어떨 가능성이 크냐면요. 헤어지는 방식이 자기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 결말이 나의 방식의 결말이 아닐 때는 이게 마음 안에 남아서 집착이 돼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욕설과 너무 거친 말을 빼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정리한 다음에 여러 번 읽어보고 아주 엑기스 진행만 딱 넣어서 마지막에 안녕, 바이 하고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내고 그 다음엔 바로 차단.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나간 시간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그릇이 비워져서 새로운 것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이거는 사람의 감정은 잘못된 건 없습니다. 사실 마음이 변해서 관계가 변한 거거든요. 어떤 시기든 좀 벌어진 관계는 매듭을 짓는 게 맞습니다. 정리를 하고 뭔가 지나치게 애를 쓴다고 해서 그게 다시 이렇게 붙여지지 않거든요. 친구였다가 연인으로 발전하는 건 가능한데요. 굉장히 커졌던 감정을 줄인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쉽지 않다. 뾰로로롱. 그 감정적인 면에서 여자친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원하는데 저는 하나하나 좀 다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제가 비정상일까요? 비정상? 아닙니다. 물론 표현하지 않아도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은 늘 솔직하게 표현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수위를 다 표현하면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색깔은 진실을 되게. 결국 마음은 표현을 해야 상대방이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습니다. 뿅! 오늘 여러분하고요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마음은 마음인 거지 틀리거나 잘못된 마음은 없는 겁니다. 연인은 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감정적 관계라는 걸 꼭 아시고 다음 수업 때 다시 뵙겠습니다. 예습도 좀 해오세요. 안녕. 내 친구 어제 전 남친한테 잔이라고 연락받았대. 잔이? 아유 쪽팔리게. 나는 그런 잔이라는 거 절대 안 해.